반갑습니다. 김선민입니다. 서각은 나무에다가 이제 그 글을 이제 그 카피를 해서 붙인 다음에 그대로 이제 파는 거죠. 새기는 거죠. 칼과 망치로 이거를 새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건 뭐 팔만대장경 같은 거, 절에 가면 뭐 현판 같은 거, 아니면 주렴 같은 거.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서각 작품들, 말씀들 쓰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죠. 제가 그 서각을 하게 된 계기는 2005년, 4년 정도에 미술협회에 갔다가 서각을 접하게 됐고 서각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작품은 신동엽 생가에서라고 하는 그 김형수 신동엽 문학관 관장님의 이제 시입니다. 신동엽 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고 이제 최초의 저항 시인이었고 관장님한테 좀 그 글 쓰는 법 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소개하는 것 이런 모임이 있어서 그걸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그 김영수 관장님이 시를 써가지고 그 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서각을 했는데 저건 이제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고 은행나무가 서각을 하기에는 좋은 나무예요. 이제 결이 없고 무르고 하기 때문에 잘 파집니다. 서각은 다른 예술하고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창조성도 필요하지만 역시 그 칼하고 그 망치로 하나하나 이제 쳐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이제 새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기는 쉽습니다. 또 배우기도 이론이 이렇게 많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꾸준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서각을 오래 했어도 역시 한 글자 한 글자 파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은 쪽시간 잠깐 펼쳐놓고 들어오고 나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일상에서 그냥 같이 이제 생활을 해나가면서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칼하고 망치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좀 집중력 같은 것은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파는데 몇 년, 뭐 5년이 됐든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쭉 파보면은 그것도 하나 이제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이것이 좀 많이 쌓여지면은 나중에는 뭐 이제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도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서양화가 임경자입니다. 작업은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 17, 18년 전에 제가 고향이라고 내려와 가지고 작업실을 짓고 그리고 부에서 활동을 약간 했어요. 부에 내려와서 연밥 그 시리즈로 작업을 하면서 연밥이라는 게 굉장히 그 컬러도 예쁘고 또 그 꽃도 예쁘지만 그 연밥이라는 그 열매 그 되어가는 과정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변화하는 게 너무 예뻤고 그래서 그 연밥 시리즈로 작업을 하면서 그 유화 작업을 좀 했죠. 특별한 건 아니고 어떤 정스러움 그 연밥을 쭉 보면은 그 서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정스러워요. 뭐 나란히 서 있는 거라든가 뭐 구부린 거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정스러움을 한번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 작품은 80년대 여행하다가 그 정미소를 봤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평야지대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 자료 수집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미소라는 부모님 세대에서 힘든 시절의 상징적인 이런 건물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흑백이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목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 정미소 작업 이후에 바다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속초 그 아야진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한 1년 동안 작업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뭐 스케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뭐 작가들 그렇잖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근데 그 당시 그 할머니 바닷가에 그 할머니가 그 선착장이라고 하는데 바다가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는 곳. 그래서 물고기가 들어오면 그걸 막 떼기는 작업이 있어요. 떼긴다고 그래요. 그 생선 손질하고 이런 거를. 그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그 손질을 하고 제가 일어날 때 눈 뜨고 이렇게 창밖을 보면 그 할머니가 일을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맨날 보면서 야, 저기 저 할머니의 삶이 참 어떤 의미가 좀 남다르고 고생하면서 그 완전히 90도로 꺾어진 허리에 저 모습을 한번 담아볼까 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삶? 또 됐죠. 할머니의 삶인데 그리고 저의 작업의 어떤 제 그 흔적하고도 약간 맞는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작품하고 작가는 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작가 자신이고 그게 작가의 삶이고 또 어떻게 또 지나고 나면 삶의 흔적이 그 작품들이 삶의 흔적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향에 내려왔으니까 이제 정착도 했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희 그림도 좀 남한테 보여드리고도 싶고 그래서 작은 그 문화 공간, 갤러리 공간 이런 공간을 제가 갖고자 해요. 그래도 조그맣게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공간에서 저 혼자만의 이런 뭐 작업이 아니라 뭐 그림 좋아하는 분들 또 뭐 배우고 싶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같이 작업도 하고 또 그 공간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죠. 안녕하세요. 그림과 한지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한희라입니다. 이 작품은 쉼이라는 작품인데요. 글자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숨이라는 글자하고 거기다가 이제 짝대기 하나를 더 해서 제가 쉼이라는 그런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그런 포즈인데 그런 명상을 하면서 그 숨을 쉬는 그 행위를 잘 이렇게 다스리는 것 자체가 명상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숨을 잘 다스리는 것이 쉬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수묵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선이나 채색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간결하면서 그러니까 모던하게 또 깊이 있게 뭔가를 표현하는 데 좋더라고요. 소품 작업들을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볍게 또 가까이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로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감상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뭔가 단순함과 또 그 가운데서도 좀 편안함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꼭 사람만 웃는 게 아니고 요즘에 정말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나 이렇게 표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기린의 표정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기린이 정말 이렇게 또 기분 좋게 하늘을 우러르는 그런 이미지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릴 때 기분 좋게 그렸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런 기분과 느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림은 함께 자라는 꿈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요. 어떤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 서동과 선아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거든요. 서동과 선아는 정말 이렇게 적국의 그 왕자와 공주가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상징적인 그런 뜻이 있잖아요.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에는 그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거에 대한 이제 인상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성큼성큼 꿈을 향해서 이렇게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코끼리의 등에서 타서 정말 이렇게 그런 마음껏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소재 선택에서는 크게 좀 제한을 두고 싶지 않고요. 어떤 소재가 됐든지 그냥 제 가까이 있고 이제 그런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재들로 어떤 것이든 좀 표현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완성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그것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걸 표현을 했을 때 또 그것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펼쳐지고 나에 대한 얘기를 또 걸어온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까지는 솔직히 공공미술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왔고요. 한지 등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개인적인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소재 제한 없이 자연과 친숙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순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업작가로 활동 중이고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었습니다. 지금 부여에서는 한국 전업작가로만 활동하고 평생교육원 거기서 수채화 강의를 하고 또 면사무소에 농촌에 있는 주부들한테 수채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르를 좀 초월해서 동서양의 재료를 같이 쓰는 거를 제가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는 한국화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화가 제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에서는 젊은 분들한테 한국화에 대해서 어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자체부터도 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재료에서만큼은 동서양을 혼합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크릴에다가 먹하고 또 이제 저희 전통의 오방색 그것을 채도를 좀 낮춰가지고 작업을 해서 출품했습니다. 제가 이제 할머니도 되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어머니라는 거에 자꾸 주제를 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목화 어릴 때 그 저희 할머니가 따뜻하게 해서 저를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다독거려서 재워주시고 또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어머니가 목화입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라는 존재에서는 목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 푸근함이 제가 이제 앞으로 삶에서 좀 가져야 될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목화를 심게 됐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키웠던 목화였는데 첫눈이 왔었어요. 마침 눈이 오는데 목화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에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먹을 꺼내가지고 배경은 즉흥적으로 한 거고 세필로 목화를 조금 더 작업했습니다. 아크릴에다가 그 가운데 검은색은 저희 먹입니다. 먹으로 했고 그리고 목화가 폈을 때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색이 고와요. 그래서 역으로 배경을 목화색 꽃 색깔로 하고 이제 지어서 꽃이 지어서 목화에 그 열매가 맺힐 때 그때는 거의 진보라색의 그 꽃잎 그 꽃받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단순화시킨 모티브고요. 채도를 낮춘 저희 오방색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 오방색은 색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너무 전통적인 느낌이 나서
아크릴로 이제 썼기 때문에 채도를 많이 낮췄어요. 또 12월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그래서 이 리스를 여러 개 시리즈로 그렸는데 수채화 물감으로 리스를 구성했고 배경은 먹에다 농담을 아주 흐리게 해서 저희 전통적인 먹과 수채 물감을 같이 혼용해서 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작년에 예술의 전당 10월에 마니프 전에 참여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야생화를 한 수종을 한 80에서 100여 종을 해마다 사다 심거든요. 이들은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 같아도 이 안에 질서가 있고 자리 양보가 있고 또 피면 지면 새로 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질서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게 자연의 질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봄에 꽃이 필 때 제 작업실에 동네 할머니나 아니면 뭐 지인들이 많이 꽃을 보러 오는데 올해는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놔둔 것은 2020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제 조그만 마당이지만 늘 붐볐던 상충객들이 거의 오지 않은 코로나를 약간 은유적으로 기억하고 싶어서 빈 의자를 놔뒀고 흰 의자라는 흰색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의자에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피곤함을 와서 풀어주는 그런 저희 손님들이 다시 내년에는 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의미로 흰색 의자에 빈 의자에 또 이 부여의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그 오후의 시간을 이렇게 또 저희 반려식물들과 함께 아크릴과 또 먹을 써가지고 같이 혼용해서 썼습니다.